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전기요금이 청구되던 날, 그녀의 집엔 다시 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그 빛은 단 한 번도 완전히 꺼진 적이 없었다. 겨울의 끝자락, 새벽 공기가 유난히 맑았다. 박정자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고, 눈을 뜨는 일조차 습관이 된 지 오래였다. 창문 밖으론 희미한 새벽빛이 골목의 담벼락을 따라 번지고 있었고, 집안은 숨소리조차 또렷이 들릴 만큼 조용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녀는 부엌으로 향했다. 전기포트의 버튼을 눌러 물을 올리고 그 사이 컵을 꺼냈다. 증기가 피어오르고 잔 위로 얇은 김이 내려앉았다. 남편이 있을 땐 늘 두 잔을 내렸는데 이제는 하나만 남았다. 컵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잠시 손끝이 머뭇거렸고 어느새 부엌은 따뜻한 향으로 채워졌지만 그 향은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건 익숙해지는데 허전함만은 그대로였다. 정자는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았고 빛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며 부엌 바닥에 길게 눕는다. 그 빛 속에서 먼지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누군가의 숨결처럼 미세하게 떨리는 공기와 그녀는 식탁 건너편 빈 의자에 시선을 두었다. 그곳은 남편이 매일 아침 앉던 자리. 신문을 펴고 손끝으로 머그잔의 열을 확인하던 그 모습이 문득 떠올랐다. 그날도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커피 향을 함께 맡았겠지. 하지만 이제는 전기 끓는 소리와 라디오의 전자음만이 그녀의 아침을 채우고 있었다. 그날 오전 우편함에 낯익은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한국전력공사. 익숙한 인쇄체, 늘 받아보던 고지서였다. 그런데 손에 쥔 순간 묘한 이질감이 스쳤다. 종이의 감촉이 평소보다 거칠고 표면이 차갑게 느껴졌다. 정자는 현관 앞에 멈춰서 봉투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눈길이 자연스레 이름으로 향했다. 수신 김병수. 손끝이 굳어버렸다. 남편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바람이 현관 틈새로 스며들어 발치에 머물렀다. 그 바람이 종이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봉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손을 대고 있는 것처럼. 정자는 천천히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지만 눈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이름 하나가 시간의 문을 열어젖히는 듯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해가 지났는데 그 이름은 여전히 이 집의 전기 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했다. 정자는 안경을 꺼내 봉투를 다시 들여다봤고 주소는 정확했다. 이 집, 이 번지, 이 이름. 명의를 바꾼 게 분명한데 여전히 남편의 이름으로 청구서가 오고 있고 그녀는 손끝으로 봉투의 가장자리를 쓸었다. 인쇄된 글자가 살짝 오톨토톨하게 느껴졌다. 김병수. 그 두 글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종이 위에서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창문으로 겨울 해가 천천히 밀려들어왔고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이 부엌을 덮었다. 식탁 위 컵의 표면이 반짝였고 커피 향이 희미하게 번졌다. 정자는 그 향을 깊게 들이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봉투에 머물러 있었다. 그 순간 라디오가 작게 잡음이 지잉. 전원은 꺼져 있었는데도 아주 미약한 전류음이 들려왔다. 그 소리가 공기 속에서 잦아들며 고요한 집안을 한 번 더 울렸다. 정자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고 그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미끄러지듯 떨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펼쳤다. 고지서의 금액이 눈에 들어왔고 익숙하지 않은 숫자였다. 혼자 사는 집인데 이만큼의 전력이 쓰일 리가 없었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종이 위 숫자가 희미하게 흔들려 보였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빛에 비춰보았다. 글자들이 반사되어 눈이 시릴 만큼 하얗게 빛났다. 부엌 한쪽 벽에 걸린 시계가 작게 째깍거리고 있었고 그 소리마저도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밖에서는 이웃집 강아지가 짖었고 골목은 고요했고 창문 밖 하늘은 무채색이었다. 그녀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 어디선가 희미한 전자음이 다시 울렸다. 가전의 전원이 완전히 꺼졌는데도 공기 속 어딘가에서 찌익 하는 소리가 퍼졌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어보니 천장의 형광등 위로 미세한 진동이 번지고 있었다. 고지서 하단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검침일자 2월 12일. 그녀의 시선이 거기에 멈췄다. 숫자를 읽는 순간 몸 안 어딘가가 싸늘하게 식었다. 2월 12일. 남편의 기일. 숨이 순간적으로 멎고 가슴이 깊게 내려앉았다. 정자는 의자에 앉은 채 종이를 내려다보고 한동안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오래된 기억이 서서히 떠올랐다. 그날도 오늘처럼 추운 겨울이었다. 남편은 거실에 스탠드를 고치고 있었고 조용히 불을 끄고 계량기를 확인하던 그의 뒷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날 이후 그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식탁 위에 고지서를 내려놓았고 겨울 햇살이 종이 위를 덮었다. 커피잔 위의 김이 서서히 사라지며 공기가 달라졌다. 라디오의 불빛이 평소보다 강하게 반짝이고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전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정자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시선 하나가 느껴졌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공기 사이를 지나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고 어디선가 전기가 흐르는 듯한 진동이 가느다랗게 손끝에 닿았다. 그 진동이 마치 누군가의 맥박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정자는 불을 끄지 못했다. 스탠드의 불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는 고요히 흔들리며 오래된 기억의 형태를 닮아갔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그 그림자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 빛 속에서 여전히 남편의 손길이 어딘가에 닿아 있는 것만 같았다. 며칠 뒤부터 집안의 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늘 같은 시각, 퇴근 후 현관을 열면 방은 어둑해야 했는데 요즘은 문을 여는 순간 이미 스탠드불이 들어와 있었다. 정자는 처음엔 타이머가 잘못 설정된 줄 알았지만 하지만 그 설정은 예전부터 꺼둔 상태였다. 하루 이틀이 지나자 착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커튼이 반쯤 젖혀져 있었고 식탁 의자가 조금 뒤로 밀려 있었다. 누가 잠시 다녀간 듯한 공기. 그녀는 손끝으로 커튼 자락을 스쳤고 차가운 천의 감촉 뒤로 묘한 온기가 남았다. 그 온기는 손바닥에 오래 머물렀고 정자는 스탠드를 바라봤다. 불빛은 유난히 부드럽게 흔들리고 평소보다 밝지도 않았는데 그 빛이 마치 숨을 쉬듯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한동안 불빛을 바라보다 조용히 불을 껐고 순간 방 안이 어둠에 잠겼지만 그 어둠조차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눈에 익숙한 형태가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남편이 늘 앉던 자리 근처였다. 며칠 뒤 정자는 손에 쥔 고지서를 들고 동네 한전지점으로 향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바람이 매서워졌다. 손끝이 얼어붙을 만큼 차가웠지만 그녀는 봉투를 품에 꼭 끼고 걸었다. 지점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창구 너머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병수 고객님 맞으시죠?
정자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모간이 말라 들어가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낮게 대답했다. 그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직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서둘러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이상하네요. 최근 검침표가 현장 서명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직접 사인하신 걸로 되어 있네요. 정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모니터에는 또렷하게 남편의 필체가 찍혀 있었다. 김병수. 그 글씨는 생전에 늘 고지서에 적던 그 획, 정확히 그 손놀림이었다. 정자는 봉투를 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바람이 불었지만 손에 쥔 고지서는 묘하게 따뜻했다. 마치 방금 누군가 손을 댔다가 놓은 것처럼. 해가 기울며 골목이 길게 늘어졌다. 하늘빛이 짙어지고 바람이 벽돌 사이를 스쳐갔고 정자는 익숙한 골목을 걸었다. 좁은 골목의 끝, 자신의 집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낮게 깜빡이는 주황색 빛, 그건 분명 스탠드였다.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분명 집안엔 아무도 없었지만 그런데도 불이 켜져 있었다. 손이 본능적으로 떨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현관 앞에 다다르자 안쪽에서 전자음이 짧게 울렸다. 삑. 낡은 전자레인지가 켜질 때 나는 그 소리였다. 그녀는 문을 열고 아무 소리 없는 거실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집안엔 사람이 없었지만 그런데 스탠드는 켜져 있었고 라디오의 불빛이 은은히 반짝였다. 모든 게 그대로인데 그 공기만은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스위치를 눌렀다. 라디오가 꺼지는 순간 방 안엔 묘한 정적이 남았다. 밤이 깊어가도 잠은 오지 않았다. 불을 끄면 방 안의 어둠이 너무 짙게 내려오고 불을 켜면 벽에 그림자가 생겼다. 그 그림자는 익숙한 남편이 앉던 자리 근처에서 매번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모양으로 흔들렸고 정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불빛의 온기가 눈꺼풀 너머로 스며들었다. 그 따뜻함이 위로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었다. 바람 한 점 없던 밤 천장의 전등이 한번 깜빡였고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살짝 흔들렸다. 정자는 눈을 떴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미세하게 떨리고 빛이 사진 속 얼굴들을 스쳤다. 남편의 미소가 어둠 속에서 잠시 드러났다 사라졌다. 그녀는 몸을 굳힌 채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며칠 뒤 또 한 장의 봉투가 도착했지만 이번엔 날짜가 달랐다. 검침일자 3월 2일. 남편의 생일이었다. 정자는 잠시 웃음이 새어나오려다 금세 사라지고 손끝이 서늘해졌다. 고지서의 사용량은 이전보다 훨씬 많았다. 하루 종일 불을 켜둔다 해도 나올 수 없는 수치. 그녀는 그 종이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커피를 마시려다 멈춘 잔 위로 빛이 비쳤고 그 빛은 창문 틈 사이로 들어와 종이를 덮었다. 정자는 봉투를 쥔 손으로 가슴께를 눌렀다. 심장은 고요히 두근거렸다. 밤이 찾아왔을 때 집안의 불빛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익숙해질 만큼 자주 깜빡였고 이제는 불이 켜지는 순간을 기다리게 될 정도였다. 그녀는 불빛의 근원을 찾기로 전기 계량기가 달린 벽으로 다가갔다. 낡은 유리창 너머로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 불빛은 규칙적이었고 심장의 리듬처럼 일정하게 살아있는 듯 움직였다. 정자는 손을 대보았다. 유리창 안쪽에서 미세한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계량기 바늘이 천천히 움직였다.
집안의 전등은 모두 꺼져 있었는데 전기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어둠 속 불빛 하나가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았고, 그리고 그 숨결이 어딘가 익숙한 온도를 품고 있었다. 새벽 무렵 정자는 눈이 떠졌고 거실의 스탠드가 또다시 켜져 있었다. 불빛 아래 탁자 위에는 고지서 2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다가가 종이를 집어들었더니 그 순간 라디오에서 갑자기 노이즈가 울렸다. 치익. 불이 깜빡이고 전자음이 이어졌다. 정자는 라디오를 바라봤고 그 불빛이 약하게 전멸했다. 그 속에서 아주 짧은 순간 누군가의 숨소리가 섞여 들렸다. 낮고 느린 숨이었다. 남편이 잠들기 전 늘 내쉬던 그 리듬과 똑같았다. 정자는 입술을 떨며 한 걸음 물러섰다. 탁자 위에 컵이 흔들리며 살짝 소리를 냈고 그 소리 뒤로 공기가 바뀌었다. 스탠드 불빛이 살짝 기울고 그림자가 벽 위에서 흔들리며 그림자의 형태가 어쩐지 사람 같았다. 어깨가 있고 고개가 약간 숙여져 있었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 그림자가 자신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 같았다. 새벽 3시 정자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고 창밖에 가로등이 깜빡이며 골목길을 비췄다. 그 빛이 방 안으로 들어와 커튼 사이를 흔들리고 탁자 위에는 고지서 2장이 겹쳐져 있었다. 그녀는 종이를 손끝으로 매만지며 중얼거렸다. 왜 아직도 남아있는 걸까? 그때 벽면의 계량기에서 짧은 딸깍 소리가 났다. 공기가 순간적으로 진동하며 등 뒤를 스쳐 지나갔고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계량기의 붉은 불빛이 깜빡였다. 1번, 2번, 그리고 3번째. 그 리듬은 남편이 생전에 전기를 점검할 때 두드리던 습관적인 신호와 같았다. 그녀는 그 소리를 따라 문 쪽으로 다가갔고 계량기 앞에 멈춰 섰을 때 불빛은 조용히 멈췄다. 정적이 흘렀다. 겨울밤의 공기가 고요하게 식어가고 그녀는 손끝을 들어 유리 위를 살짝 두드렸다. 그러자 아주 미약한 진동이 손끝에 닿았다. 그건 살아있는 맥박 같았다. 정자는 눈을 감고 눈꺼풀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잠시 그녀를 안심시키는 듯했다. 그날 새벽 정자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을 꺼도 눈이 쉽게 감기지 않았고 라디오의 전원이 꺼져 있음에도 희미한 잡음이 이어졌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엔 미세한 진동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이불을 걷고 서랍 쪽으로 향했다. 서랍 안쪽에는 오래전부터 손대지 않은 상자가 있었다. 남편의 물건을 그대로 담아둔 채로 7해가 흘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볼펜, 오래된 지갑, 그리고 작은 수첩 한 권이 있었다. 수첩은 빛이 발의 표지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페이지를 넘기자 남편의 필체가 나타났다. 정기 검침 기록, 공과금 납부일, 그리고 짧은 메모들이 이어졌다. 마지막 장에는 삐뚤게 적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해지 완료. 그 아래엔 아무 글자도 없었다. 하지만 잉크 자국에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한참을 썼다가 끝내 지워버린 흔적처럼. 정자는 손끝으로 그 자국을 따라 쓸어내려 보니 종이 아래에서 묘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 온기가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처럼 남아 있었다. 상자 안에는 또 다른 종이 묶음이 있었다. 그건 남편이 보관하던 전기요금 영수증. 정자는 그것들을 한 장씩 펼쳐보았다. 모두 같은 주소, 같은 이름. 하지만 날짜가 문제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몇 장의 기록이 남아 있었고
그녀는 숨을 고르며 종이를 빛에 비춰봤다. 글씨가 선명해져 보니 날짜는 2019년, 2021년, 2024년.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데. 속삭임이 허공에 흩어졌다. 그녀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바깥 골목에 있는 옆집 창문에 불빛이 켜져 있었다. 그 집은 몇 년 전부터 비어져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불빛이 마치 자신을 향해 깜빡이는 듯했다. 정자는 커튼을 닫았다. 그 순간에도 가슴 안 어딘가에서 전류가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스쳤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외투를 걸치고 마당으로 나섰다. 찬 공기가 뺨에 닿았고 벽면 한쪽 오래된 전기 계량기암이 눈에 들어왔다. 그 표면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끝으로 그 먼지를 털어냈다. 계량기 덮개를 열자 안쪽에서 붉은 불빛이 살짝 번져보니 안에는 두 개의 검은 전선이 얽혀 있었다. 한쪽은 자신의 집으로 향했고 다른 한쪽은 담장 너머 옆집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담장 너머를 바라보았다. 낡은 담벼락 위로 햇빛이 비스듬히 내리쬐었다. 그 아래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바람이 멎은 순간 전선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바람이 아닌 무언가의 흐름 같았고 정자는 손을 떼지 못했다.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덮개를 다시 닫고 두 손을 맞잡았다. 전기가 아직 흐르고 있었다. 그것이 단순한 오류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여전히 그 전기를 쓰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거리를 나섰다. 손전등을 들고 골목 끝까지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번지고 전선이 머리 위에서 미세하게 진동이 울리고 그 진동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며 그녀의 심장 박동과 묘하게 맞아떨어졌다. 골목 끝 전봇대 아래 작은 회색 박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보안등 자동 스위치라고 적힌 낡은 글씨.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 박스를 바라봤다. 한쪽 면에 희미한 글씨를 보니 남편의 필체로 보이는 문장이었다. 전원 차단 금지. 글씨는 흐릿했지만 확실히 그가 남긴 필체였다. 정자는 눈을 떼지 못했다. 그 글씨가 오랜 세월을 견디며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계량기 앞에 서 있었다.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그 안에서 남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 그는 평생 전기를 다루는 일을 했다. 퇴직 후에도 동네에 고장난 스위치를 고쳐주곤 했지. 그가 떠난 날도 전등 불빛 아래에서였다. 그녀는 그때를 생각했다. 형광등이 깜빡이던 순간 그 불빛이 그의 마지막 숨과 함께 꺼졌었다. 그 후로 그 불빛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정자는 벽에 손을 대고 천천히 눈을 감고 전기가 손끝을 타고 흐르는 듯한 감각이 스쳤다. 어디선가 희미한 냄새가 났다. 타는 먼지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전선의 열기 같기도 했다.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그가 작업하던 냄새와 같았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이 아직 여기 있는 거지? 대답 대신 붉은 불빛이 한번 깜빡였다. 새벽 무렵 벽 너머에서 짧은 전자음이 울렸다. 삐하고 이내 정적. 그녀는 귀를 벽에 갖다 대고 그 안쪽에서 규칙적인 리듬이 이어졌다. 무언가 켜지고 꺼지는 소리. 그건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리듬이 아니라 전류의 흐름 같은 일정한 간격이었다. 마치 심장의 박동처럼. 정자는 벽을 따라 손을 옮겼다. 손끝이 닿은 곳에서 따뜻한 열이 느껴지고 그 안엔 여전히 전기가 흐르고 있었다. 전선이 연결된 옆집, 그 비어있는 공간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내쉬고 그 숨결이 차갑게 돌아왔다. 며칠 뒤 정자는 서랍 속을 정리하다 남편의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했다. 먼지가 잔뜩 쌓인 테이프엔 1998 작업일지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라디오 옆에 플레이어를 꺼내 테이프를 넣었다. 버튼을 누르자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자야, 전기는 기억을 남겨. 꺼진 것 같아도 안에선 계속 흐르고 있단다. 낮고 느린 목소리였다. 그 음색은 세월을 건너 그대로 살아 있었다. 정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들었다. 목소리가 이어졌고 불은 단순히 켜고 끄는 게 아니야.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순간부터 그 온기는 계속 남아있지.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정지 버튼을 눌렀다. 라디오의 불빛이 꺼지며 그 목소리만 공기 속에 오래 남고 그 여운이 방 안을 천천히 채워갔다. 그날 밤 모든 불이 꺼진 집안에서 한 줄기 빛이 계량기 쪽에서 새어나왔다. 붉은 빛이 바닥을 따라 천천히 거실로 번졌고 정자는 그 빛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천천히 일어섰다. 빛이 커튼을 스치고 벽을 타고 식탁 위에 닿았다. 탁자 위에 고지서가 살짝 움직였고 그 종이가 공기 중에 떠오르듯 움직였다. 빛이 종이를 감싸며 한쪽 구석을 비추자 그곳엔 남편의 이름이 있었다. 김병수. 글자가 다시 살아난 듯 은은하게 빛났다. 정자는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스탠드 전원이 스스로 켜지고 불빛이 천천히 번지며 방 안의 공기가 흔들렸다. 커튼이 살짝 움직이고 남편의 향이 스쳤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빛이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 온기가 손끝에 닿은 듯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라디오에서 잡음이 한 번 더 흘러나왔다. 그날 이후 정자는 더 이상 불을 완전히 끄지 않았다. 낮이든 밤이든 집안 어딘가에는 늘 하나의 빛이 남아 있었다. 스탠드의 전구가 은은하게 깜빡였고 그 불빛은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식탁에 앉은 그녀는 종종 손끝으로 탁자 위에 나무결을 쓸었다. 그 표면은 늘 같은데 이상하게도 온도가 달랐다. 어떤 날은 따뜻했고 어떤 날은 차가웠다. 불빛이 비칠 때마다 그 온도가 바뀌는 게 그녀는 이제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듯 밤이 깊어질수록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정자는 작은 소리를 듣곤 했다. 전류가 흐르는 소리, 전선이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 그리고 아주 낮은 숨소리. 그 모든 게 묘하게 조화로웠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여긴 여전히 따뜻하니까. 봄이 들기 시작한 어느 날 우편함에 또 한 장의 봉투가 들어 있었다. 정자는 그것을 조심스레 꺼냈다. 익숙한 하얀 봉투, 그러나 이번엔 뭔가 달랐다. 봉투의 상단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신 박정자.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고 손끝으로 글자를 더듬으며 천천히 웃음이 번졌다. 고지서를 열어보니 사용량은 평소보다 훨씬 적었다. 거의 불을 끄지 않고 지냈는데도 전력 사용량이 줄어 있었다. 이상했지만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냥 마음속 어딘가가 편안해지고 전기가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처럼 기쁘고 정자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천천히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며 방 안을 덮고 그 빛이 고지서 위를 지나가며 이름을 비추었다. 박정자. 그 글자가 햇빛에 반짝이며 온기를 품고 있었다. 며칠 뒤
봄 기운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창문 밖으로 새소리가 들리고 이웃집 아이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정자는 커튼을 열었더니 햇살이 부엌까지 밀려들었다. 그 빛이 벽에 닿고 전등의 유리갓을 스쳤다. 그 순간 유리 표면에 작은 먼지 입자들이 떠올라 천천히 빛을 타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탁자 위의 고지서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고 검침일자 3월 2일 남편의 생일이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숫자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그날을 잊지 않았구나. 그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대답은 없었지만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살짝 방향을 바꿔 커튼을 흔들었고 그 움직임이 마치 누군가의 손짓 같았다. 밤이 되자 골목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거실의 전등은 자연스레 꺼졌고 부엌의 전기포트가 마지막으로 딸깍 소리를 냈다. 정자는 계량기 앞에 섰고 붉은 불빛 하나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 빛은 바람도 없이 흔들리고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유리창 너머로 손바닥을 대자 안쪽의 열이 아주 부드럽게 전해졌다. 그건 차가운 기계의 열이 아니라 누군가의 체온처럼 느껴졌다. 정자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이제 됐어, 고마워. 불빛이 아주 잠시 작게 깜빡였다. 그건 대답 같았고 작별의 인사 같았다. 잠시 뒤 불빛이 천천히 사라졌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이상하게 환한 기운이 남아 있었다. 빛이 사라진 자리에 온기가 남았고 그 온기는 공기 속에 녹아들어 방 안을 채웠다. 그날 밤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진 후에도 어딘가에서 아주 미약한 빛이 남아 있었다. 그건 창문 밖 가로등의 반사인지 남편이 남겨둔 마지막 전류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정자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커튼을 바라봤다. 바람이 살짝 스쳐 지나가며 천을 흔들었다. 그 움직임이 마치 누군가의 손끝 같았다. 그녀는 이불을 고쳐 덮으며 고개를 들었지만 방 안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면 미세하게 전류가 아주 천천히 흘러가는 소리. 그건 심장 박동처럼 일정하고 따뜻했다. 그녀는 그 소리에 맞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공기가 부드럽게 움직이고 시간이 고요히 흘렀다. 눈꺼풀을 덮는 순간 정자는 어렴풋이 무언가를 느꼈다. 남편이 늘 앉던 자리에서 희미한 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 빛은 곧 사라졌지만 그 잔상은 눈 안에 오래 남았다. 그녀는 그 빛을 따라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다. 이제 불 꺼도 괜찮을 것 같아.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미소가 피어나는 듯 했고, 그리고 아주 천천히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한 빛만 남았다. 그 빛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건 전기가 아니라 기억의 온기였다. 그 온기가 끝내 꺼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